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는 다 풀어보셨죠? 미리 좀 일찍 오셔서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하려면 정책심의원의 사전 의결,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게 원칙인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응시 자격, 시험 못 보는 거 딱 두 가지다. 자기 취소 3년, 부정행위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시험 시기는 매년 1회 이상. 다른 출판사, 제가 책을 시중에 있는 출판사 책을 거의 문제를 다 풀어보는데 다른데 이상 이거 빼고 많이 냈더라고. 이상 시험에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사실 건의한 거예요. 옛날에는 매년 1회도 없고 그냥 매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왜 제가 건의했냐면 15회 때 추가 시험을 봤잖아요. 그 왜 추가 시험 보냐, 매년 본다 해놓고 그랬더니만 매년 한 번 본다는 말이 그게 어디냐, 그냥 매년 본다고 돼 있지. 두 번 보든 세 번 보든 네가 왜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저같이 따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1회 이상이라고 했어요. 1회 이상. 왜냐면 15회 때 그 추가 시험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추가 시험을 안 보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40점 이상 무조건 합격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전부 다 배우자한테 거짓말 시켰다고,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근데 실제 다 가락 나왔는데 그 만약 40점 이상 다 합격시키면 집안 다 파탄나는데 네가 책임질래 이렇게 국토부 항의가 많이 와가지고 다시 시험을 한 번 더 본 거예요. 사실 그때 이제 매년, 그 이후 15회 이후 16회부터 매년 1회 이상 이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당연히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책심의원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시험은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자, 시험은 1차 시험, 2차 시험을 구분을 합니다. 1, 2차를 구분하는데 원칙, 예외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지금 예외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보고 있죠. 공인중개사만 이렇게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 2차 구분되어 있는 건 다 1, 2차를 다른 날 시험을 보고 있죠. 왜 그렇게 동시에 보고 있냐 하면은 시험 방법이 1차는 선택행위 원칙이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2차는 논문형이 원칙이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는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의합니다. 즉 객관식으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보려고 지금 같은 날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럼 수험생을 위해서 객관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응시자가 40만 명 접수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실제로 한 20만 명 정도 되고요. 실제 2차 시험까지 응시하는 분이 8만 명 정도 됩니다. 수능 다음에 최고 인원수가 많습니다. 주관식으로 하면 채점 못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객관식으로 보려고 이렇게 같은 날 동시에 보고 있는 겁니다. 원칙 1차 시험 합격한 자만 2차 시험 볼 수 있는데 같은 날 동시에 보면은 합격했는지 발표 안 났기 때문에 모르죠. 볼 수는 있는데 단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합니다. 그래서 1차 불합격하고 2차 합격하면 2차를 채점한다 안 한다? 합니다. 채점은 하지만 무효니까 소용이 없다. 그래서 1, 2차 같이 하는 분들은 1차를 좀 더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와서 2차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1차는 쉽게 냅니다. 2차 중에서 한 과목을 어렵게 냅니다. 작년에도 지금 1차 합격자가 28,000명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40%는 떨어집니다. 합격률이 60%가 안 됩니다. 2차만 보신 분 중에서. 그래서 1차는 쉽게 내니까 1, 2차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또 1차 과목에는 학개론 같은 데에서는 공법 문제도 3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통합교과형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까지 온 이상 2차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둘 다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할 수 없잖아요. 최선을 지금 이제 4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해놓고 모의고사 보고 나면 자꾸 포기해. 옆에 언니들하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꾸 묻는다고 언니들이 1차 몇 점인데 묻는다고 1차 몇 점인데 묻는 건 악마입니다. 마귀들이 전부 다 같이 빠져 죽으려고 물귀신들이 왜 1차를 묻냐고 물으려면 전부 다 2차를 물어보든지 점수를 1차 몇 점 나왔는데 이 말은 너 돌대가리 1차도 점수 안 나온 게 뭐 2차 관자냐 2차 포기해라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 버리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때까지 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안 했으면 모르지만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제 넉 달을 못 참아가지고 포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또 내년에 1년 더 하려면 그 중에 또 40%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아요. 지금 우리 공인모 여기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도 저하고 잘 아시는 분 특강할 때도 맨날 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왜 공부했으면 무조건 합격인데 시험을 못 봤어요. 왜 못 봤냐면 시험 보는 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보고 가겠다고 하는데 차마 이거 시험 보고 가지 말라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냥 시험 보고 안 갔을 것 같아. 불효 자식. 오전에 시험 보고 저녁에 그냥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차마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간다고 결국 시험 못 봐가지고 올해 지금 다시 공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건 운명의 장난이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러니까 내일은 무슨 일이 날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 쉽게 나와가지고 또 합격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내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알 수는 없어요. 미래는. 그렇지만 이제 절대 2차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객관식은 또 운도 많이 작용합니다. 이거 안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게 실력 있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극과 극이 지금 사법고시 걸린 사람하고 안 걸린 사람하고 실제 실력 차이는 별로 없는데 완전 하늘과 땅이잖아요. 자격증, 공인교사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험 일부 면제입니다. 1차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회가 아니라 회입니다. 회. 해가 아니고 X, 해, X, 회. 왜?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회 합격하면 반드시 33회 시험에 1차 시험 면제됩니다. 그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도저히 시험 못 보니까 내년에 한 번 더 보자 안 됩니다. 군대 가도 안 됩니다. 교도소 수감돼도 안 됩니다. 그거는 개인 사정이고 무조건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해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출제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시행기관회장이 임명위촉합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원칙 시도의사입니다. 부정행위 한 출제위원은 5년간 위촉 금지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시험 계략적 사항 공고, 아까 조금 전에 문제 있었죠?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 관보, 일간신문,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90일이라는 숫자 공인중개사법에 오직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한 번 나옵니다. 지적법 같은 데도 나오죠. 90일. 말소, 등록 말소 받으러 된 경우 등록 말소 90일 이런 거 있습니다만 공인중개사법에는 오직 한 번, 90일 여기 한 번 나온다. 옛날 60일이었는데 90일로 바뀌었습니다.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옛날에는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시험 언제 볼지 알 수가 없었어요. 60일 전에 공고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계략적 사항은 시험 언제 본다 2월 말까지 언제 본다 미리 알려주고 또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 하기 때문에 예측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말까지 공고 나올 거고요. 7월 말 정도까지. 그럼 8월 초에 원서 접수합니다. 원서 접수하면 바로 첫날 땡 하자마자 9시부터입니까? 9시부터 어떤 분들은 PC방에 가서 접수하고 그러더라고요. 컴퓨터 느리고 잘못하면 애들한테 부탁하든지 해야 돼요. 컴퓨터는 젊은 분들이 더 잘하죠. 왜냐면 이게 학교 원하는 곳에 봐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 한 명 뛰어서 앉고 그러면 한 교실에 15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 차버리면 이제 그 학교 접수 못한다고 집 가까운데 빨리 집 가까운데 먼저 접수하시라고요. 첫날 9시 땡 하자마자. 자, 원서 접수할 때 수수료 내야 됩니다. 수수료 냈다가 과오나 잘못해서 초과해서 내면 다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간에 기책 사유로 시험 못 봐도 다 돌려줍니다. 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해도 다 돌려줍니다. 다만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내에 취소하면 60% 돌려주고요.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10일 전까지 50% 돌려준다. 근데 시험 10일 전까지는 포기 안 하고 있다가 한 일주일 돼서 포기할 마음이 자꾸 생겨요. 왜냐면 점수는 안 나오고 이거 또 바가지 떨어지면 또 떨어졌냐 이 소리는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교통사고 나려고 일부러 횡단보도 건너가고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꼴 저꼴 안 보고 내가 실력은 되는데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시험 못 봤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배우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고 나면 그냥 과락 나왔다,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말 아예 못 걸게, 말 못 붙이게 밥 먹고 이불 속에 들어 누워 있으라고요. 와도 나오지도 말고. 그럼 왜 그러는데 물어보면 조용히 해라, 혼자 있고 싶다, 나가라. 이제 이렇게 하면 긴장해가지고, 저도 와이프가 그러면 긴장해. 그때부터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뭔지도 모르고 잘못했다 이런다고요.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뭐 잘못했는데 모르겠다니까 모르면서 뭘 잘못했다 했냐 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진짜 여자분들 피곤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냥 잘못했다 하면 될 텐데 뭐 잘못했는데 구체적으로 또 물어요. 그럼 잘 모르겠다. 뭐 모르니까 또 엉뚱한 거 대답해가 또 말꼬리 물고 늘어지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진정으로 그건 반성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으라고요. 말하지 말고 아예. 혹시 떨어지면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100% 다 붙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이 시험이. 그 최선을 다하는 게 아름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합격자 결정.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2차도 원칙은 절대평가입니다. 다만 2차 예외적으로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9회 때까지는 공고했습니다. 5회 때부터 9회 때까지 상대평가했습니다. 제가 8회, 9회 시험 봤는데 그때는 2년에 3,000명 뽑았어요. 2년에 3,000명. 그러면 60점 이상이라도 불합격자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뒤로 9회 때가 1997년도니까 1997년도 25년 동안 절대평가했습니다. 올해도 절대평가입니다. 아마 언젠가는 상대평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사실 작년에 중개보수를 내리면서 협회에서 반발하니까 중개보수를 깎는 대신에 상대평가 하겠다 이렇게 협상용으로 국토부에서 제시는 했었어요. 그래 놓고 중개보수 지금 옛날에 매매는 0.9, 임대차는 0.8이었잖아요, 주택. 근데 지금은 최대가 0.7, 0.6으로 깎아버렸어요. 깎아놓고도 지금 이제 상대평가 한다는 말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이제 협상은.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지금 협회에서 데모하고 해야 되는데 데모도 안 하거든요. 지금 협회 회장하고 있는 분이 제 박사과정 한해 선배인데 합리적이고 온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데모 같은 거 이런 거 쓸데없는 데모, 어차피 되지도 않는 거 보여주기식 데모 이런 거는 아마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상대평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작년에 금방 할 것처럼 했었어요. 만약 상대평가 하더라도 최소한 5년의 유예기간은 주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갑자기 내년부터 상대평가 한다 이런 일은 없다고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어차피 빨리 따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시험 자격증 따기도 힘들어지고 또 현업에 나가면 하루라도 빨리 현업에 나가야지 가면 갈수록 중개 환경이 악화됩니다. 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10년 전에만 개업했다면 이런 말 나온다고요? 앞으로 또 10년 후 되면, 지금 힘든 것 같지만 10년 후 되면 더 힘들어진다고요? 자,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 있다.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이거 15회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최소 10,000명 뽑는다 하면은 60점 안 돼도 10,000명 뽑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최소 10,000명 뽑는다 했는데 60점 이상이 20,000명 나오면 20,000명 모두 합격입니다. 시험에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면서 보충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문제풀이책 15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수수료 반환, 틀린 것. 자, 좀 전에 했잖아요. 과온합. 잘못해가지고 초과해서 28,000원, 올해 28,000원인지 얼마인지 제가 산업인력공단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참 웃기더라고. 산업인력공단 저기 경기, 인터넷 찾으니까 경기 북부더라고. 모르고 전화했더니만 어디 사는데 물었을 경기 남부 쪽에 사는데 그러면 남부에 전화하세요 하고 안 알려주더라고. 못 알려준다더라고. 그 수수료가 뭐 남부든 북부든 그게 뭔 차이냐 똑같은데 하니까 어쨌든 제 업무 아니라서 더 이상 응대할 수 없어서 끊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공무원들은 그렇게 일해요. 자기 거 아니면 절대 말 안 해요. 어쨌든 안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몰라요. 그럼 작년까지는 28,000원 받았죠? 어쨌든 28,000원 받는데 두 번 내면 모르고 두 번 내면 우리 재산세 모르고 두 번 내면 한 번 낸 거 돌려줍니다. 옛날에는 재산세 두 번 내는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상계좌를 냈는데 또 은행 가면 또 직원이 받아줬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아예 전산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바로 은행 직원이 이미 냈네요 하고 안 받아주더라고요. 요즘은. 모르고 두 번 내면 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시험 못 보면 다 돌려준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접수기간 내 취소하면 다 돌려준다.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100분의 60. 뭐 때문에 틀렸어요? 참 문제 좋죠. 7일 이내가 아니라 접수 마감일로부터가 아니라 마감일 다음 날부터. 마감일까지는 다 돌려줘요. 마감날 취소하면 다 돌려준다고요. 아마 지금 원서 접수가 8월 지금 뭐 8일부터요? 3일, 5일이에요? 3일이에요? 8일부터 언제까지인데 8월 아마 13일까지 이렇게 13일 8, 9, 10, 11, 12, 12일까지를 하나? 5일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마 이 정도 5일 정도 옛날에는 10일이었는데 지금은 줄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첫날 다 접수하니까 마지막 날 한 사람도 없는데 굳이 10일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12일이에요 8월? 12일이요. 네, 5일간 그래서 12일일 거예요. 그럼 마감날 취소하면 다 돌려줘요. 12일 날 하면. 그 다음날 마감이 끝난 다음 날부터 7일 내에 취소하면 100분의 60 4번이 틀렸다고요? 다음 날이라고 했죠. 다음 날. 또 7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100분의 50을 돌려준다. 여러분들은 돈 돌려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돈 돌려받는 사람이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왜냐하면 산업인력공단에 보면 접수 인원이 자꾸 줄어들어요. 40만 명 접수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40만 명 접수했다는 말은 1, 2차 같이 보면은 2명으로 잡힌 거예요. 통계가. 그래서 실제로는 한 20만 명 정도 돼요. 시험 보는 사람이. 진짜 사람 수로 따지면 1, 2차 같이 보면 2명으로 잡혀 있다고요. 통계가. 4번입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내에 취소하면 60%.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그 다음에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그래서 이거 돌려받는 사람들 빈자리 접수라고 추가 접수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추가 접수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추가 접수가 제주도에 빈자리가 생겼으면 제주도에 접수할 수 있다고 서울에 있어도. 그럼 작년에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시험 보러 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접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미리 접수하시라고요. 5번입니다. 16페이지. 틀린 것입니다. 시도의사가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하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인데 그게 28,000원 냈어요. 작년까지는. 올해는 얼마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자, 60일 전까지가 아니라 확정 공고는 며칠 전까지라고 했어요? 90일. 오직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했죠. 90일. 공인중개사법에 90일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온다. 계략적 상은 2월 말까지.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고 있어요. 1회가 아니라 1회 이상 실시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책시민의 의결을 미리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6번입니다. 시험 응시할 수 없는 자. 시험 못 보는 건 뭡니까?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딱 2개밖에 없어요. 그 외에 미성년자, 외국인, 교도소 복역 중인 자, 파산 선고받은 자, 신용불량자 다 시험 볼 수 있다. 시험 보는 거하고 개업하거나 취직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와 공인중개사 결격사유는 다릅니다. 답 1번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 5년만 시험 못 본다. 부정행위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간만 시험 못 본다. 나머지 요거는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고, 외국인은 뭐 시험도 볼 수 있고 취직도 개업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책시민에 틀린 것입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라고 했죠.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이고요. 중개 보수를 심의한 경우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라야 되죠. 중개 보수는 시도별로 달라도 됩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줄임말입니다.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의결해서 제척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행한다.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하는 거 아닙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것, 중개보수 변경하는 사항 심의하는 것, 협회 설립 인가는, 인가라는 말은 오직 협회 설립 인가밖에 없는데 국토부 장관 인가 받아야 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 국토부 장관, 줄여서 국장,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의결하는데 단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기피라는 것은 정책심의위원회 바꿔달라고 안건 당사자가 요청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시도지사가 시험을 출제해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 출제하려면 미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되는데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하려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10회부터 10회 9회 시험 보고 10회 시험을 1999년도 봤네요. 11회 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계속 시험 봤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0, 2001 계속 시험 봤다고 해마다 23년 동안 해마다 시험 봤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요거 2번. 기출문제는 중요하죠. 자,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시험에 2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X. 우리 프린터에 45번에 1개월 정리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교부한 시도지사에게입니다. 우리 프린터 54번 맨 밑에 자격증 교부, 재교부, 반납, 자격 취소, 자격정지 전부 교부한 시도지사. 청문 의견 전술 기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자격증 양도대여 절대로 안 된다.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거 된다. 허가받아서 대여하는 거는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적 상정으로 너무 어려워서 대여하는 거는 처벌하지 않는다. 다 X.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대여하면 안 됩니다. 양수 대여 받아서도 아니 됩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8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일주일이 아니고 1개월 같은 말입니다. 1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되죠? 자, 1개월이 어디 있어? 우리 프린터 45번에 1번.
45번에 1번. 처음 프린트 받으신 분은 좀 형광펜 같은 걸로 색칠 좀 해놓으세요. 45번에 1번. 일주일이 아니고 1개월 또는 1월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을 처음 받을 때 수수료 내야 된다. 우리 프린터, 이 프린터에 웬만한 거는 다 있다고 했죠. 52번. 52번에, 프린터 52번에 동그라미 7번, 자격증 교부 X, 동그라미 2번,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내야 된다. 재교부, 교부, 밑줄 치놨죠? 1번하고 7번. 7번이 교부가 뭡니까? 교부가 처음 받는 게 처음 교부잖아요. 처음이라는 말은 법조문에는 처음이라는 말 없어요. 그냥 처음이라는 말 빼고 자격증 교부할 때 수수료 내야 된다. X. 재교부할 때만 낸다고요. 여러분들 학교 가면 자격증 공짜로 주잖아요. 분실하면. 근데 조심해야 될 거, 경기도 같은 데는 작년에 보니까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진 바꾸려고 좀 바꾼 사진으로 해주세요. 교부해주세요 하니까 재교부 받으세요 이러더라고. 재교부 받으려면 수수료 내야 되는 거예요. 사진 바꾸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응시원서에 붙이는 사진이 그대로 자격증에 붙어서 나와요. 이쁜 사진 하라고요. 합격할 걸 전제로 해야 되잖아요. 따로 사진, 옛날에는 제가 자격증 땄을 때는 사진 가지고 갔어. 자격증 받으려면은. 지금은 사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예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 그대로 스캔해가지고 자격증에 붙여주더라고요. 옛날에는 자격증에 사진을 붙여가지고 압인, 이게 뭐 도장 찍어주잖아요. 이게 막 눌러가지고 약간 위조 못하도록. 근데 요즘은 아예 스캐너로 그냥 그런 것도 압인 찍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찍혀서 나와요. 인쇄돼서 나와요. 자격증에. 그러니까 사진 좋은 거 붙이라고요. 처음 자격증 받을 때는 돈 안 낸다. 분실해서 재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 낸다. 재교부 신청은 뿌린 자가 거두리라. 프린트 54번.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54번 맨 밑에 자격증 재교부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교부한 시도지사. 그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죠? 4번 자격증 양도대회 하면 자격 취소해야 되고, 양도대회 한 사람은 양도대회 한 자는 자격 취소인데 양수대회 받은 자,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증 없죠. 자기 거 빌려준 사람 자격 취소고요. 빌려줬든 빌리든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4번이 맞네요. 4번이 5번 이게 양도되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스스로 몇 건 했다 하더라도, 한두 건은 직접 했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 예를 들면 강의하면서 강의 없는 날 하루 이틀 가서 사무소에 가서 그때는 계약했고요. 강의 있는 날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주도적으로 계약서 적었다면 그건 양도대회에 해당되겠죠. 스스로 한두 건 했다 하더라도, 몇 건을 했다 하더라도 주된 업무를 계속 실장이 했으면 그건 양도대회라고요. 그 양도대회 했는지 여부는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그러면 강의할 때 계약한 거는 토요일 일요일 가가지고 전부 다 그 사무소 보관용에 자필 서명을 해놨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제가 강의한 것처럼 갖춰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면 그건 양도대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면 양도대회에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X.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대회 빌려주면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는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 빌려주면 통상 한 달에 한 50만 원 받아요. 1년 일시불로 받으면 500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 2만 명 정도는 지금 대여받아서 빌려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4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대표를 가리키는 명칭 사용하면 유사명칭 사용이고요.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2번에 보면 1번에 있네요. 22번에 1번. 22번에 1번에 보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자, 그 다음에 부정한 망보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우리 프린터 55번에 2번 55번에 2번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프린터 55번에 2번 자격 취소는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는.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업무정지, 자격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할 수 있다만 있죠. 등록취소는 등록취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대회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판례입니다. 판례. 3번이 O 정답이고요. 4번 자격 취소 뿌린 자가 거둔다. 자격 취소 우리 프린트 54번 맨 밑에 54번 맨 밑에 보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반납, 미반납 시 가태료부가 모두 시도이사죠. 뿌린 자가 거두리라. 자격증을 시도이사가 줬기 때문에 시도이사가 취소합니다. 등록관 정액서. 양수 대여받은 자는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습니다. 옳은 것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틀린 것. 자격증은 공짜로 무상으로 돈 받고 빌려주는 것, 돈 안 받고 빌려주는 것. 물론 돈 받고 빌려주는 것만 안 된다 하면 무조건 공짜로 빌려줬다 이렇게 하겠죠. 제가 아까 한 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돈을 받든 안 받든 절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 허가받아 빌려주는 것, 경제사정이 급박하여 부득이하게 빌려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에 끌려서 했다. 절대 안 된다고 빌려주는 거 양도되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부동산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표, 사장, 회장, 중개사무소, 소장도 안 됩니다.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안 된다고 사장, 회장, 소장.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되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부동산 뉴스가 중개사무소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신문사, 방송국 이름이 아니고 안 된다. 유사명칭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등록을 마친 후 무등록자에게,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그 무등록자에게, 무자격자에게 부동산 거래를 중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동업입니다. 동업. 근데 동업 형식으로, 시험에 또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한 경우는 양도대입니다. 즉, 한 사람은 자격증 돼가지고 동업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계약서, 확인설명서 다 적고 했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돈 낸 사람이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누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돈 낸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 누가 더 큰 소리 치겠어요? 사무소에서? 갑이 누구냐고요? 갑. 현실적으로 시험을 떠나서. 현실적으로는 돈이 중요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돈 낸 사람 보고 내부적으로는 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내부적으로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소장이라고 불러요. 사장들이. 그러나 돈 냈다 하더라도 자격증 없으면 명함에다가 사장 이런 거 적으면 안 되고요. 소장도 적으면 안 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그래서 중개 업무만 안 하고 그냥 경영에만 관여하고 돈만
나눠 갖는 것은 상관없다. 단 중개 업무를 하면, 즉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자기가 돈 냈다고 사장이라고, 내부적으로 사장이라면서 직접 계약서 작성 등을 했다면 그거는 양도대에 해당됩니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중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중요해요. 중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즉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을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계약서 적었다면, 계속 적었다면 그거는 양도대입니다. 그 시험에 무자격자가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양도대라고요. 중개 업무를 하면. 중개 업무만 안 했으면 동업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등록증을 대의하면 등록 취소입니다. 자격증을 대의하면 자격 취소고요.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제 대학 교수들이, 이게 기출문제인데 대학 교수들이 내다 보니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실제로는 등록증, 자격증 둘 다 빌려주지, 등록증은 빌려주고 자격증은 안 빌려주고 이런 일은 없죠.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 취소,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 그 등록증인데 자격 취소라고 해서 X입니다. 양도대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000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도대한 자, 양수대에 받은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은 시험에는 사실 한 3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가장 안 중요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집중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시험에 21회 때, 20회 21회 때 출제되고 8번 나왔는데 총 아직까지 12년 동안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다. 우리 프린터, 요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번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정의 6개가 있습니다. 6개. 중개와 중개업,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뢰, 보수, 업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중개는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 X.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X. 그냥 등록한 자.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다고 했잖아요.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보조하는 자. 법인의 임원, 사원도 자격증이 있으면 포함이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토지가 있는데 모든 토지가 다 중개상물이 아니고 토지, 토근, 입광공입니다. 입광공, 토지, 건축물, 임목, 입공광, 뭐 순서가 상관없는데 요즘은 공장재단을 또 먼저 해놨더라고요. 토지는 모든 토지가 다 중개상물이 아니다.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된다.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토지는 중개상물 아니다. 그래서 미채굴 광물, 포락지,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 중개상물 아니다. 이른바 대토권 중개상물 아니다. 권리금도 중개상물이 아니다. 권리금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건축물은 미래의 건축물도 포함된다. 원칙적으로는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단 반드시 동호수가 특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 의하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입주권은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니고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다. 또 이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민법상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아예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 중개를 업으로, 그것도 중개상물이 아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숫자를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숫자,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숫자 나오는 거 보면은 시험 볼 수 없는 것,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무효처분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한 수험생 5년간 출제위원 위촉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응시수료 반환,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하면 60%, 7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접수 취소하면 50%, 공인중개사 정책심의회 회의개최 통보 7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개최 전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교부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다음 주에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 각각 한 문제는 나옵니다. 두 문제 최소한 나옵니다. 중개사무소 한 문제, 1등록 1사무소 하나밖에 안 됩니다. 법인만 겸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거의 출제되고요. 고용인은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문제 있었죠? 보조원도 고용신고는 해야 되죠? 예,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4, 50일 이내. 중개인에 쓸 도장, 인장 등록. 개인은 7mm 이상 30mm 이내.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해야 되고요.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해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리 꼭 좀 다 못 풀어도 예습, 지금 다음 주 할 거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예습을 해 오시라고요. 제가 볼 때 1번, 10번, 15번 이런 식으로 풀고 나중에 비어있는 거 중간중간 시간 남으면 자꾸 메워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전부 1번부터 끝까지 한 번에 앉아서 다 풀려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